시청자 여러분,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혹시 그 안에 겨울철 감기를 예방하겠다며 정성스럽게 담가둔 생강청이나 꿀 생강차가 들어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니까 꿀에 재워서라도 많이 먹는 게 이득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몸을 위해 마신 그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사실은 내 혈관벽에 끈적끈적한 찌꺼기를 붙이고 염증을 키우는 독약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아깝다고 도려내고 먹은 생강 한 조각 때문에 내 간 속에 암을 일으키는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큰 병을 키우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실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여 전달해드리는 건강연구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생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진짜 약이 되는 섭취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이 조금 깁니다. 하지만 이 20여 분이 여러분의 남은 20년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시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얼마 전 저희 건강한 편으로 도착한 71세 이영자님의 아주 구체적인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자님은 평소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이 시작될 때마다 시장에서 흑생강을 한 박스씩 사다가 직접 썰어서 설탕과 꿀을 듬뿍 넣고 생강청을 담그셨대요. 이게 내 겨울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잔, 저녁 식후에 또 한 잔, 이렇게 매일 두세 잔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자꾸 속이 쓰리고 이상하게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상까지 심해지셨다고 해요. 병원을 찾았더니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이었던 공복 혈당은 당뇨 전 단계까지 치솟았고 염증 수치는 위험 수준을 넘어섰으며 위, 내시경 결과 심각한 위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 지금 드시는 그 달콤한 생강청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셨다고 해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사연의 이름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영자님은 생강을 드신 게 아니라 생강향이 첨가된 염증 폭탄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우리가 먹는 생강청이 왜 염증 덩어리이자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둘째, 생강을 쪄서 먹으면 왜 한감 효과가 10배나 폭증하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셋째, 찐 생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짝꿍 음식 3가지를 공개하고, 넷째, 국산 생강 고르는 법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까지 생강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1. 생강청의 배신, 혈관을 망치는 끈적한 유혹. 첫째, 우리가 믿었던 생강청은 사실 설탕물이자 뇌를 늙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속 생강청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리병 가득 생강이 들어있지만
사실 그 절반 이상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설탕이나 꿀입니다. 생강을 썰어 넣고 설탕을 1대 1 비율로 넣고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려면 설탕을 더 많이 넣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건 건강한 생강차가 아니라 생강향이 우러난 달콤한 설탕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A. 연구가님, 저는 흰 설탕 안 써요. 몸에 좋은 비싼 꿀 썼고요. 유기농 설탕 썼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몸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꿀이든 흑설탕이든 유기농 설탕이든 과도한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모두 똑같은 단순당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일까요? 바로 당독소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캐러멜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설탕을 끓이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끈적끈적해지고 딱딱해지죠.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속에 넘쳐나는 과도한 당분은 단백질과 달라붙어서 끈적끈적한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것이 혈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깨끗했던 수도관 안쪽에 때가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물이 잘 나오다가 때가 쌓이고 쌓이면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줄기가 가늘어지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당독소가 뇌를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뇌에는 찌꺼기 단백질이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유발되는데 당독소가 바로 이 과정을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영자님께서 생강청을 드시고 깜빡거리는 증상이 심해진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영자님께서 생강청을 드시고 염증 수치가 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강에 있는 좋은 성분의 효과가 1이라면 설탕이 일으키는 나쁜 반응은 10입니다. 이를 얻기 위해 10을 잃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신 셈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는 따뜻한 생강청 한 잔은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밤사이 비어있던 위장에 고농도의 당분이 쏟아져 들어오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치솟으면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인슐린을 뿜어내고 이 과정에서 독한 물질이 발생하여 혈관벽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설탕 없이 생으로 씹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위장에 매우 자극적이죠. 생강의 매운맛 성분이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위 점막이 얇아진 중장년층이 생강을 생으로 드시면 속쓰림, 복통, 심하면 위출혈이나 윅외양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조리법의 변화에 있습니다. 챕터 2 기적의 성분 변신, 찐 생강의 비밀. 생강은 찌는 순간 천연항암제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챕터는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생강에는 2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을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활기차고 세균을 무찌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엔 부족합니다. 생강에는 이 신입사원 같은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를 먹을 때 식중독을 예방하는 용도로는 생강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겨울철에 원하는 몸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는 약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강에 100도 이상의 열을 가해 찌게 되면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입사원이 지옥 훈련을 거쳐 베테랑 팀장으로 승진하는 겁니다.
미국 럿거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베테랑 성분은 신입사원보다 항산화 효과가 훨씬 강력하며 암세포의 뿌리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생강을 쪘을 때 이 베테랑 성분의 양이 생생강 대비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이 베테랑 성분은 우리 몸의 심부천, 즉 뱃속 깊은 곳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높여줍니다. 천이한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지고 우리 몸속 효소 활동이 40% 증가합니다. 반대로 천이한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합니다. 둘째, 이 성분은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막습니다. 암세포의 뿌리를 공격해서 암세포가 퍼지지 못하게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겨울만 되면 손끝 발끝이 꽁꽁 어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또한 찌는 과정을 거치면 생강의 조직이 부드러워져 소화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날것으로 먹을 때 흡수율이 20%라면 쪄서 먹을 때는 90% 이상 흡수됩니다. 챕터 3, 200% 효과 보는 찐 생강 만들기. 그렇다면 이 좋은 찐 생강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할까요?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세척과 손질. 먼저 생강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껍질 벗기시나요? 절대 벗기지 마세요. 생강의 좋은 성분은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에 10분 정도 담가 흙을 불린 뒤 칫솔로 구석구석 문질러 흙만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2단계, 찌기. 냄비에 물을 넉넉히 냄비 높이의 절반 정도 붓고 찐판을 올린 뒤 면보를 깔아주세요. 물이 끓어 김이 모락모락 오르면 씻어둔 통생강을 넣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중불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쪄줍니다. 중불이란 가스레인지 불꽃이 냄비 바닥에 딱 닿을 정도의 세기입니다. 1시간 뒤 생강색이 노란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고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쑥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맛을 보시면 매운맛은 싹 사라지고 고구마처럼 구수한 맛과 은은한 단맛이 올라옵니다. 3단계, 보관 및 섭취. 찐 생강을 완전히 식힌 뒤 믹서기에 넣고 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 갈아주세요. 마치 걸쭉한 죽처럼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트를 얼음 트레이에 한 칸씩 채워 넣어 냉동실에 얼립니다. 이것이 바로 찐 생강 큐브입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이 큐브 한 알을 퐁당 넣어서 드세요. 설탕 없이도 목 넘김이 부드럽고 마시자마자 뱃속부터 뜨끈한 열기가 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3개월까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챕터 4, 찐 생강과 환상, 궁합 음식 3가지. 자, 그럼 찐 생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짝꿍 음식 3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추입니다. 대추는 기운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식품으로 유명하죠. 찐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여 마시면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추의 단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찐 생강 큐브 2개와 대추 10알을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 전 몸이 붓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2번째,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기관지와 폐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죠. 찐 생강과 도라지를 함께 끓이면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기관지를 열어주고 도라지 성분이 가래를 삭이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말린 도라지 한 줌을 물에 10분 정도 불린 뒤 냄비에 물 1리터와 불린 도라지, 찐 생강 큐브 2개를 넣고 중불에서 40분 정도 끓입니다. 이 차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 담배를 피우시는 분, 목을 많이 쓰는 분들께 좋습니다. 세 번째,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일반 마늘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찐 생강과 흑마늘을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와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 혈압이 높으신 분께 추천합니다. 아침에 찐 생강, 차를 마실 때 흑마늘 한두 쪽을 함께 씹어 드시면 됩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과 달리 냄새도 거의 없고 맛도 달콤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챕터 5. 생강 완전 정복. Q&A.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질문들 정리하여 답변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 국산 생강과 중국산 생강 어떻게 구별하나요? 국산 생강은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알이 작고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색깔은 짙은 황토색을 띱니다. 반면 중국산은 알이 굵고 큼직하며 표면이 매끈하고 깨끗합니다. 가급적 흙이 묻어 있고 알이 작은 국산을 고르시는 게 향과 약효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국산 생강은 향이 훨씬 강하고 알싸하니 시장에서 구입하실 때 손으로 살짝 비벼서 향을 맡아보세요. 두 번째 질문, 생강가루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생강가루는 생강을 그냥 말려서 간 것입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찐 생강가루라고 표기된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일반 생강가루밖에 없다면 드실 때 뜨거운 물에 타서 한 번 더 끓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질문, 임산부도 생강을 먹어도 되나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할 때 생강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량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생강 1g, 찐 생강 큐브로 치면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반드시 산부인과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질문, 생강을 먹으면 속이 쓰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찐 생강은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속이 쓰리다면 농도를 낮추세요. 찐 생강 큐브 1개를 물 400ml에 타서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절대 공복에 진하게 드시지 마세요. 챕터 6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썩은 생강의 공포. 아깝다고 도려내고 먹은 생강, 간암을 부릅니다. 생강은 수분이 많아 곰팡이가 피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냉장고에 오래 둔 생강에 하얀 곰팡이가 피거나 한쪽이 물러서 썩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썩은 부분만 칼로 도려내고 나머지는 써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독극물을 드신 겁니다. 생강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기 시작하면 그 속에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독성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입니다. 또한 곰팡이가 내뿜는 독소는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여 간암을 유발합니다. 곰팡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포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식품 깊숙이 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생강처럼 섬유질이 많고 수분이 많은 식재료는 곰팡이 독소가 섬유질을 타고 순식간에 전체로 퍼집니다. 이 독소들은 끓여도 쪄도 씻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강의 일부분이라도 곰팡이가 피었거나 썩었다면 과감하게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간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생강을 오래 보관하려면 구입 후 바로 흙을 털어내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은 다음 종이봉투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2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생강이 독이 되는 사람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멈추거나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담석증 환자. 생강은 쓸개즙 분비를 아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쓸개에 돌이 있는 분들이 생강을 많이 드시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쓸개즙에 밀려 돌이 움직이다가 길을 꽉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생강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과 생강이 만나면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지혈이 안 되거나 위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치질 환자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치질 증상이 있어 출혈이 있는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출혈량이 늘어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갱년기, 안면 홍조, 얼굴로 열이 확 오르는 증상이 심한 갱년기, 여성분들은 생강이 열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 섭취량을 하루 반개 이하로 줄이시거나 저녁보다는 오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생강의 진짜 얼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았으니 핵심만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설탕 범벅인 생강청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건 뇌를 늙게 하고 혈관을 망치는 독입니다. 둘째, 생강은 껍질째 40분 이상 푹 쪄서 좋은 성분을 폭발시켜 드십시오. 셋째, 곰팡이 핀 생강은 간암을 유발하니 절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넷째, 담석증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다면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생강청,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싱싱한 흑생강을 사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 딱 1시간만 투자해서 찐 생강 큐브를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큐브 한 알이 올겨울 여러분과 가족의 혈관을 청소하고 암세포를 막아내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르므로 오늘 내용은 건강 정보로 참고해 주시고 개인에게 중요한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주치의 또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